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 중 스텝 1, 목장용지의 판정에 대한 부분과 스텝 2,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제외하는 목장용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순서 중 스텝 3, 사용기준, 스텝 4, 지역기준, 스텝 5, 면적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라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내가 양도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장용지라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을 충족한 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사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농지 또는 임야는 제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목장용지는 제촌 요건이 없으므로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면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즉 동그라미 2번 직접 경영 요건인데요. 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직접 영위한 목장용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목장용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목장용지 소유자가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3번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직접 경영하지 않더라도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사업용 사용의제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스텝 3 단계에 나오는 사업용 사용의제라는 개념과 스텝 2 단계에 나오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 규정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사업용 의제는 사업용으로 사용 여부, 사용 기준을 의미하는 거죠. 지역 기준, 면적 기준, 기간 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사업용 사용의제라는 개념은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지 소유자가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입니다. 목장용지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지역기준, 면적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역기준과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목장용지가 있으니 바로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목장용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목장용지는 기간 기준에 충족하는지만 검토해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사업용 사용의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역기준과 면적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준과 면적기준은 비사업용 토지 검토 이론편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농지는 지역기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면 지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만,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하면 지역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최종적으로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녹지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거나,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읍면지역의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거나, 동그라미 3번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는 지역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장용지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농지와 같은 지역기준이 적용되지만 스텝 3 사용기준 적용 시 사용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되는 목장용지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되는 목장용지에 있어서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서 시 이상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을 의미하고, 그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및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역시 중 군지역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도 제외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지역도 제외하고 도농복합 형태시의 읍면지역도 제외합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가 광역시의 군지역,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도농복합 형태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지역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지만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라 하더라도 녹지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도 지역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지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제외합니다.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 이상의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달리 해석해 봤을 때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지역기준에 적합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리고 목장용지는 원칙적으로 면적기준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목장용지에 있어서는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장용지에 있어서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는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잘 볼 일이 없으니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면적기준이 적용될 때에는 그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라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이고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지역기준과 면적기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남은 사업용 사용의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용지에 대한 사용기준의 예외로서 사업용 사용의제의 범위에는 먼저 동그라미 1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목장용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학교 등 종교, 제사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목장용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목장용지를 의미하고 양도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을 축산업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직접 경영의 기간 기준 요건을 갖춘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가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목장용지는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간을 축산업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라는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축산업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간 기준 적용 시 3년간은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목이 주택 부속 토지 및 별장 부속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